한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미국 쪽으로 투자 배분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해외 투자분에 한해서 네. 그것들이 다시 회귀한다. 지금 미국이 고평가된 상태에서 네. 미국 달러 약세와 그것들이 아시아 국가. Hello， 大家好，我是丁丁。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CSOP 자산운용에서 캐피탈마켓 소속으로 지금 글로벌 ETF 전략 담당하고 있고요. 네네. 본사는 홍콩에 있는 회사예요. 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ETF 운용사 홍콩에서 있고요. 저희 원래 본사,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의 자회사거든요. 그건 네네. 중국 그 남쪽 지방에 있는 남방자산운용이 네네. 저희 모회사고요. 네. 남방자산운용 많이 들어봤어요. 네. 남방자산운용. 그래서 홍콩에 다니셨어요? 아니면 전에도 다른 데에서 좀 다니다가 이쪽에 오신 우선 거예요? 홍콩에서 거주한 지는 13년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CSOP 자산운용에서는 지금 3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네네. 이전에는 JP모건 홍콩에서 근무를 네네.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맥쿼리 호주하고 그다음에 맥쿼리 싱가포르에서 근무했고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JP모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정도 넘게 있었고요. 네네. 중간 잠깐 사이에 이제 그 HSBC 홍콩에서 네네. 글로벌 커스터디 업무도 좀 담당했고요. 네네. 그러면 주로 지금 마케팅이랑 자산 운영 이렇게 관리 같은 거 같이 그렇죠. 하고 네, 있는 거고. 그렇죠. 요새는 경제는 너무 변동스럽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변수가 많은 이게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요새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장 경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요즘 가장 큰 리스크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네네. 관세 정책.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발효를 했다, 유예를 했다 계속 번복을 하고 있잖아요. 관세 정책 플러스 그 이후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유예했다거나. 네네. 제가 보기엔 큰 흐름에서는 네.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네.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큰 흐름은 네.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미국 달러 약세가 가장 큰 이유고요. 네네. 그다음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큰 문제고, 네네.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던 자금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한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미국 쪽으로 투자 배분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시 회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리패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을 보고 있어서 미국 쪽으로 몰렸던 다른 국가, 이머징 국가에 배정될 자산들이 네네. 다시 이머징 국가로 돌아올 것이다. 원래 미국 시장에 묶어있던 그런 수많은 자금들이 좀 약간 다른 지역에서 좀 많이 그렇죠. 이탈하는 그 흐름이 그렇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흐름이 많이 미국의 미국인들의 자금들은 그렇죠. 그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네네. 이머징 국가, 특히 유럽에서 네.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 있죠. 네네. 다시 유럽이 좋아지면서 회귀 현상이 좀 있거든요. 네. 모든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이. 네. 아시아 국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투자하거나 이 자금들도 미국 달러의 약세가 되면 네.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도 회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네. 있죠. 네. 유럽 같은 데는 경제 상황 항상 그냥 부징부징 비슷하는데, 아시아 경제는 그래도 좀 약간 동기가 많고, 저기에서 에너지도 많고 신생 그렇죠. 국가도 너무 많으니까 베트남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작은 이탈하면 대부분 아시아 이쪽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회가 많죠. 그렇죠. 네. 그 종목을 잘 고른다든가 네. 아니면은 국가를 잘 고른다든가 아니면 국가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잘 고른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이 고평가된 상태에서 네. 미국 달러 약세와 그것들이 아시아 국가 아니면 네.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쪽으로도 요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IPO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아무래도 아시아 자금 금융센터 도시는 아직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싱가포르이 뭐 홍콩을 많이 뺏어갔긴 했는데 네. 홍콩 쪽이 그래도 이제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요. 네네, 사실 그렇죠. 거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 쪽이 그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는 제 생각에는 위상을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변동은 무조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 변동성에서는 기회가 제공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탈하는 자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보다는 아시아도 많이 이쪽에 기울이고. 그렇죠, 그렇죠. 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산이 저는 요즘 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안전자산, 그렇죠. 특히 미국 국채가 약간은 흔들리면서 네. 금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금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제 생각에 돈을 벌었다. 물론 네. 6개월에서 10년, 뭐 10개월, 1년 정도 기간을 보면 금이 진짜 그렇게 올라서 네. 아 이렇게 올랐구나. 내가 샀을 때 샀으면 지금 30% 벌었을 텐데 네.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룹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주식과는 다른 동물이라서 그래서 네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좋은 투자 자산이다 그러는데 네. 막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또 뭐 중간에 뭐 배당금 이런 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물건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요새 금 사는 것도 약간 대신에 표 같은 것만 사니까 그렇죠.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진짜 너 돈 너무 쓸데없는 돈 아닌 이상은 효율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서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로 이쪽에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이유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우선 매매 비용이 커요. 네네. 그 다음에 다른 건 뭐냐면 금을 가지고 있을 때 보관 비용. 네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금고에다 할 거냐? 맞아요, 그럼 뭐 맞아요. 보안의 문제도 있죠. 네네. 근데 은행에 이제 가끔 세이프티 디파짓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돈 주고 빌리는 거. 네네. 거기다 집어넣으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을걸요, 은행에서. 네네네. 그걸 보관하는데 네. 그런 비용들 때문에 금은 힘들죠. 다만 그러면 우리가 페이퍼금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네네. 그걸 사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매수하실 때나 매도하실 때나 은행에서 1%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은행마다 다르지만 국가마다 다르지만요. 네. 그리고 그러면 금을 ETF로 접근하겠다? 물론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한데 네네. 뭐 여러 가지 금을 접근하시는 방식들에 대한 차이긴 하죠. 네네. 그리고 이사님 그 CSOP에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주로 어떤 상품이에요? 우선 중국이나 홍콩 쪽의 대표 지수들, 네네. 뭐 CSI 300 지수라든가 네네. 아니면 홍콩 쪽에서는 항생테크 지수들 네네. 그런 상품들을 출시해서 네. 홍콩에서 증시에 상장시켜가지고 네네. 한국 투자자들, 일본 투자자들, 홍콩 다 아. 사실 수 있고요. 네네. 최근에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는 상품은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등을 상장시켰어요. 그럼 버크셔도 있네요. 네, 버크셔도 있죠. 근데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블루오션이라고 대체 거래 서비스가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한국 시간에서 그냥 홍콩이랑 거의 비슷한 동일한 아시아 시간대니까 네네. 홍콩 시장에서 거래하실 수가 있죠. 네. 신기하네요. 그럼 네. 한국에서 상장하는 무슨 삼성 그런 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을 네네. 이제 저희가 홍콩에 상장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레버리지를 취하려면 투자할 때 그냥 삼성전자 10%가 올라가면 20% 올라가는 10%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20%가 되는 뭐 그 상품들을 홍콩에 상장해서 어제 상장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도 거래량이 한 한국 쪽에서 5억 정도가 일평균 거래량이 나왔고요. 네. 전체적인 자금 흐름 입장에서 이쪽을 배분이 된다 그러면 네네.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종목 네네. 거래량 가장 많은 종목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전체 자금 흐름의 입장이고 네네. 삼성전자는 워낙에 반도체, 그렇죠. 다른 전자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네. 그럼 삼성전자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자리가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러면 제 사모님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